주가 조작이었나, 세력이 있었나, 그리고 또 위험 레벨인가, 그리고 향후 전망 같은 것도 좀 보겠습니다. 이번 주가 조작이냐? 제가 볼 때는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불가리스 그 뉴스 나오고 상승한 이날 저녁에 질병청에서 좀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그 다음날 굳이 높게 시작을 해서 마감은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죠. 누군가는 높게 띄운 다음에 처분한 어떤 정황이 보인다. 세력이 있을 때의 모습이 보통 이랬습니다. 제 생각에 원래는 더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질병청이 경고를 넘어서 식약처가 고발을 했고 거래선 주가 조작 조사를 했습니다. 식약처 대응이 매우 빠르죠. 매우 빠릅니다. 저 식약처가 뭐 제약주에 대해서 하는 게 없으니까 그죠. 주가는 얼마나 올랐길래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오냐. 근데 보니까는 한 30만 원 선에서 한 48만 원. 그러니까 두 배가 안 돼요. 두 배가 안 되죠. 코로나를 빌미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20배가 넘게 올랐는데요. 그죠? 그러한 신풍에 대해서는 대응을 고심 중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상 신청까지도 똑똑해지던 그나마 남양은 빠르게 대응했네요. 남양유업의 장기 차트를 보면은 이 상승은 뭐 그렇게 뭐 글쎄요 이게 뭐 현재는 위험 레벨이라고 하기에는 그죠. 남양유업 보시면 또 이렇게 떨어져 오다가 잠깐 올랐던 것이고요. 신풍제약이나 셀트리온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만 오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코로나로 뉴스를 장난치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그 위험도는 어떻게 될까? 제가 볼 때 위험도는 이들 기업이 한 10배는 더 위험합니다. 주가 조작을 경고하려면 셀트리온이나 신풍제약을 먼저 하는 게 맞죠. 거래소에서도요. 산만이 궁금하실 텐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음봉을 맞으면은 사실은 잘 못 갑니다. 이런 음봉 맞으면은 못 가는데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많을 경우입니다.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전체 주식수 대비 50% 이상 나오는 날 장대 음봉이면 거기가 이제 여기가 다시는 못 넘을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남양유업은 전체 주식수 72만 주고죠. 그 중에 이날 20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. 절반은 아니고 3분의 1도 좀 안 되죠. 4분의 1보다는 많지만은 50%가 안 되더라도 평상시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에 이건 조금 장기로 봐야 되는데 장기로 봐도 이번 주만큼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때가 없었죠. 이번 주가요.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금 주가 조작 수사한다고까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지점을 넘고 다시 막 오르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이날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그 후에 조금 들어왔다는 거 그죠? 이날 기관들이 이렇게 털어먹은 거 보니까 이날 올린 날 제 생각에는 기관이 조금 둘 올려붙인 다음에 그날 둘 다 팔았습니다.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죠. 올린 주체는 외국인이 좀 가담이 돼 있긴 한데요. 기관도 일부 올린 주체가 되고요. 그래서 뭐 외국인이 좀 더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상황 따라서.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더해서 막 이 아랫단을 막 깨고 막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좀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락도 조금 나중에 제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.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은 이후에 하락하다가 좀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갑자기 막 어떤 왜냐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이 정도로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. 요 정도 한 두 배가 안 오른 레벨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. 주가 조작 조사도 있고 해서. 그래서 단기로는 설명을 드렸고 장기로는 예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남양유업이 이렇게 내가 작년에 좀 적자가 좀 컸죠. 계속 흑자를 내다가 작년에 적자를 냈는데 작년에 이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자본 총계는 8천억대인데 그 중에서 1년에 한 700억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거죠. 순이익으로는 한 500억 정도. 그런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PBR은 저평가 수준입니다. 심지어 급등했던 한 50만 원 가까운 수준에서도 PBR은 0.5분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는 사실 이번에 급등했던 구간에서도 PBR은 0.5로서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.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게 여기서 더 낮아진다.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경우는 보통은 적자가 막 몇 년째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 그렇고요. 반면 신풍제약 10배가 훌쩍 넘죠. 이게 진짜로 고평가거든요. 진짜 잡아야 할 대도인데 뭐 식약처는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? 오히려 정부에서는 더 바이오를 지원해주는 분위기잖아요. 신라젠 같은 경우는 수년째 이런 적자인 종목을 기술특례로 상장시켜주는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그랬던 거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폭락했어도 PBR이 37이에요 여러분. 폭락하기 전에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PBR이. 그래서 장기적인 가치 투자자의 경우에는 작년 적자가 일회성이라고 보신다면은 장투해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것은 회복한다는 믿음이 있으셔야지 장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기업은 이미지가 중요하죠. 근데 이번 코로나도 오히려 이미지를 더 구겼어요. 그죠? 오히려 주가 조작 기업으로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주돼서 회복이 불능하다고 보시는 분은 투자 안 하시면 되고
그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실적이 회복되느냐 문제.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스의 뭐 매출이 늘어난다. 뭐 그러면 또 모르겠죠.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전체 자산 중에 전부를 투자한다. 그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. 전체 자산 중에 일부를 적립식으로 이렇게 모아간다.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이 기업이 적재 흑자로 돌아서 이제 보겠다. 그 정도 투자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식약처의 이런 발빠른 거래소나 식약처 이런 발빠른 대응이 아니었다면 아마 조금 더 오르지 않았었을까, 그죠? 올리려 했지 않았을까. 그러나 거기에 막혀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의 식약처 대응 매우 잘하는 겁니다. 지금 잘한 건데 제가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적자도 훨씬 심한 이런 제약주에는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식약처가 왜 그랬을까? 사실 늘 그래왔는데요. 대도는 잡지 않고 좀도둑만 그렇습니다. 이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늘 그렇더라고요. 주가 조작 정말 막 크게 하는 애들 보면은 잘 규제를 안 받아요. 뒤로 뭘 받아 처먹는지 다들 그렇습니다. 어쨌든 지금 위에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좋은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어쨌든 거래량이 조금 터져서 뭐 전혀 못 갈 정도로 절반 이상 터졌나 그건 아니지만은 주가 조작 조사 지수 나온 마당에 다시 확 올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. 그나마 아니 외국인이 좀 더 들어와 준다면은 떨어지다가도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뭐 이걸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정도 보여집니다. 그렇다고 뭐 당장 뭐 팔고 나가야 될 정도로 위험한 종목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남영이 잘못한 건 맞죠. 잘한 건 없는데 좀 씁쓸합니다. 어쨌든 이 종목 얘기는 황하나 사건 때도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주 전에 신고가 종목 할 때도 제가 적어드렸던 종목이라 어쨌든 보시다시피 신고가 종목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앞으로도 신고가 종목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상입니다.